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키에르케고르와 안데르센 그리고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에 아주 재밌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 이름은 폴케호이스콜레라고 불립니다. 번역을 하면 삶을 위한 인생학교가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곳을 다녀오신 한 분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양성원 선생님이십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기획자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지원재단 이런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았던 분이신데요. 지금 웹상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이장님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근데 폴케 이거 발음을 좀 제가 이거 받아 적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끊어 있는 건가요, 이거? 일단 네데마크어기 때문에 네네. 한국 분들이 발음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네. 폴케호이스콜레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보통은 영어로 설명할 때는 이제 폭 하이스쿨 이런 폴케가 포크고, 네. 호이가 하이. 하이고, 스콜레가 학교. 스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녀오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스쿨을 가셨는데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하이스쿨을 가셨어요. 근데 여기 가셨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요즘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네네. 제가 다녀온 이제 폴케호이스콜레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 자격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한 17.5세, 18세 이상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수 있고, 학교마다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법으로 가장 이제 특이한 부분일 수 있는데, 법으로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레이드,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또 할 수가 없고, 그럼 대신에 그 학생들이 거기 학교에서 뭐를 하느냐, 인생에 대한 것들을 전환기 때 생각을 해보고, 다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기숙을 하면서, 기숙. 네, 기숙이 좀 이렇게 특징인데, 먹고 자고 청소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약간 한국에서는 보통은 약간 대안학교라고 설명이 많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활동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운영,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이채롭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짧게는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자유학기제인데 좀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자유학기제인데 기숙을 한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시험도 이해하실 수 없고. 있고. 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시험도 못 치게 되어 있고, 점수도 나라에서 안 나오고. 정해져 있는 교과서도 없고, 교과서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심지어 나눠주는 무슨 과제물이라든가 교과서도 없이 그날 이제 토론 형식으로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업도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네네. 또 이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나라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거에 학생들이 꼭 참여하게 돼 있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정해야 될 것들을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굉장히 좀 많은 형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을 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 형태들이 좀 다 함께 있다고 보시면은 모여 있는 그런 네, 형태의 좋을 것 학교다라고 같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학교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대안학교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델이랑 비슷한데, 이게 역사가 한 150년, 200년까지 이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뭐라 그럴까, 삶을 위한 인생학교, 이 스콜레가 다시 말씀드리면 폴케호이스콜레가 왜 생겼는지, 그 설립된 배경 좀 알고 싶어요. 이 역사가 150년 전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학교의 설립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회 문맥과 150년 전에 예를 들면 덴마크의 사회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 덴마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토의 거의 국부의 한 4분의 1 정도를 잃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덴마크에 있었던 이제 생각을 하는 좀 자각자분들 중에 한 분은 국토 개간 운동을 해야 하자.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덴마크가 이제 낙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강국이 됐고, 또 한 분 그 저기 그룬투비라고 하는 예.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교육가자 이분들은 이분은 교육, 즉 깨어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로 하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잃은 거를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교육의 중심이 됐던 분들이 일단 그 농사를 짓는 분들, 농부분들이 작게 이제 교육을 먼저 이제 받게 됐던 그런 당시 이제 기본 산업이 그렇죠, 덴마크의 그렇죠. 기본 산업이 네, 농업이었나 보네요. 네네 그렇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들불처럼 많이 이제 덴마크에 이제 퍼지면서 네. 나중에 이제 산업화 그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고계층,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농업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별도로 이제 받을 필요는 이제 없는데 어떤 이제 그 진학이라든가 진로 결정하는데 잠깐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옆을 볼 자유가 필요할 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그 터전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150년 정도 전에 덴마크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1위 국가가 아니라 좀 낙후한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날 리더들이 이제 하던 끝에 어떤 분은 농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분은 교육을 선택했는데, 그 고민 속에 나온 게 이 하이스콜레. 포게오스콜레의 움직임의 시작이다. 아,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폴케호이스콜레의 좀 수업 시간이 아까 좀 궁금해요. 아까 이제 그 전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라고 여쭤봤더니 교과서도 없고 네, 네. 시험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기성세대다 보니까 수업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되게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녀온 학교만 일단 예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침에 이제 보통 8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은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아침을 먹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한 9시 정도까지 저희가 모닝 어셈블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침 조회 같은 거를 하는데, 아침 조회의 시작은 노래로 다 같이 시작을 해요. 선곡은 누가 하나요? 선곡은 이제 그 선생님이 해오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학생들한테 부르고 싶은 노래 번호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송북이라고 노래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에 있는 그런 것처럼. 약간 교회에 있는 그 찬송가처럼 그래서 거기 안에 번호를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은 300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이제 300번 노래를 하는데, 거기 안에 뭐 팝송도 있고 뭐 비틀즈 노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로 이제 같이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날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주위에 뭔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설명하고, 또 추석도 부르죠. 그럼 이제 늦잠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후에 추석도 부르고요. 추석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혹시나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우리 뭐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뜨개질 할 텐데 조인할 사람 조인해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손들어가지고, 반상회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수업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수업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해요. 한 번 이렇게 하면은 1교시가 한 교시.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녔던 것처럼 막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제 메인 수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수업 하나 이렇게 하나 하고, 점심시간도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하루에 시간에 되게 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많네요. 그래서 5시 정도 되면은 하루 일과 정도가 끝나면 이제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뒤에 또 그 뒤에 일과는 자유 일과인데, 이제 또 일주일 중에 또 하루는 저희 학교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스피커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약간 카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듣는 기회,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이제 합창 수업에 가기보다도 합창 자유롭게 자기가 합창단 그 하고 싶은 친구들은 노래 연습을 하는 합창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끼리 하는 이제 파티가 있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자유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뭐 빨래를 한다거나 뭐 쉰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근데 그 책을 읽는다거나
대부분 친구들이 덴마크에 집이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을 가는 친구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로 같이 동기들이랑 지내는 친구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8주에 선택 수업 2개 8주 끝나고 나면 또 선택 수업 2개 그래서 제가 다녀온 18주 동안에 가을 학기 18주 동안에 저는 메인 클래스 하나 그다음에 선택 수업 4개를 이제 듣고 온 거죠. 그럼 그 선택 수업이 궁금해. 아까 뜨개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정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뜨개질은 그냥 제가 이제 예로 설명드린 거고 선택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그 뭐 스윙이나 뭐 왈츠나 이런 것들을 춤을 배우는 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업.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비디오 운동 무브라는 수업.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인투 더 뉴 아프리카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했던 거는 이제 뭐 영화 만드는 거, 뭐 팟캐스팅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글 쓰는 거, 잡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뭐 랩으로 이제 뭐 정치 이야기하는 거, 뭐 파티 만드는 거, 뭐 사진 찍는 거, 굉장히 다양한 그 선택 수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야외 액티비티, 뭐 캠핑하는 것들 방법, 낚시하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는 또 선택 수업도 있고요. 아웃도어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뭐 불 붙이는 법 이런 거 야영에 관련된. 그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 이제 선택 수업을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런 수업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켓 같은 게 열리는 거죠. 장이.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이제 하고 폐강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5명 이하로 선택을 하면은 그 수업은 이제 개설이 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폐강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수업이라기보단 좀 놀이에 가깝기도 좀 하고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들었던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고 결국에 이제 수업 끝에 제가 이제 만든 거는 그야말로 한 1분 30초짜리 진짜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큐멘터리 만들고 다른 동기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요게 이제 수업의 이제 결과물로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좀 재미있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학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 민주시민 양성 저희도 있고 이제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 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성실성이라든지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 남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배우는데 그 폴케 하이스콜레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 자율성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창의성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20명, 100명 정도 같이 살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든 작은 그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도 매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설거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 파티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주적으로 자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지 않고서는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랑 뭘 같이 하지 않고서는 학교 생활 자체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학교 생활 그다음에 뭐 수업 같은 경우도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좀 협동이나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깔려 있고 학교 운영 자체도 그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학생들이 또 투표로 또 뽑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학교에서 특정 예산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너네들이 학교에 필요한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구입도 하고 뭐 시설이라든가 설치도 해봐라라고 이렇게 한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투표해가지고 학교 시설들도 좀 이제 갖춰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교육 과정 안에 좀 이렇게 녹아져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따로 막 예를 들어서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 학교는 지금 아까 17.5세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입학 과정이라고 하죠? 입학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입학 지원서를 쓰는 건데 우리가 대학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막 뭐 제가 증명해야 될 이런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지원서 어떻게 보면 에세이 같은 거죠. 그것도 막 아주 긴 건 아니고 질문지 같은 거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지원 동기라거나 왜 이 학교에 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써서 내면 뭐 약간의 좀 약간 선착순 개념 형태로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워낙에 이제 학교에 시험도 없고 예,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어렵게 학생을 뽑는 전형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지금 이장님께서는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런 삶에 아주 팁을 주셔야 되는데 그 18주 계셨다고 했죠. 네네네. 얼마나 드셨어요? 돈, 비용. 일단 이제 학비가 궁금해요. 예,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텐데 일단 18주 있으면서 일단 음식주에서 이제 옷은 당연히 이제 제가 가져가긴 하겠지만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이제 기숙학교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방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교육과정이랑 다 포함이 돼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18주에. 네네 되고 그 정도가 아마 다른 학교들은 또 이제 학교마다 좀 이제 그게 또 이제 기간이랑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학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폴케 호이스쿨러랑은 좀 차이가 있다. 네네 가셨던 학교가 곳이랑은. 한 거의 한 7, 80여 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기도 좀 거의 이제 성인이라고 글쎄 이장님도 인정해줘야죠.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그런 곳에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할까 피부로 느끼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네, 들으면서 네,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덴마크 하면 또 휘게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굉장히 뜨는 네,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네, 대화 어떤 분위기 네. 대화를 들어 경청하는 분위기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휘게라고 네, 하는 네. 건? 그래서 포케 스쿨에도 처음에 이제 그걸 이런 학교의 이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려고 하셨던 분도 그룬투비 네, 그룬투비라고 말씀하시는 하는 분도 거죠? 그때 당시에 150년 전에는 대부분 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예. 예전에 150년 전이면 그죠. 왜냐면 성경을 대부분 이제 따랐으니까.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거는 살아있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 살아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가 대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딱 뭐 PT를 선생님들이 하는 걸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랑 대화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랑 그 친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또 다른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폴케호이스 콜레를 이제 다녀오시고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직접 다녀오셨어요.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중고교 대학까지 마치고 이제 직장까지 다시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가장 좋았던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랑 나눴던 그 대화의 시간 그게 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 기숙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대화들을 자유롭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막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집에 좀 이제 돌아가야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이제 바쁘죠. 점점 바쁘죠. 그런 여유가 이제 없는데 딱 그 시간은 온전하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내가 좀 나눈다거나 그렇게 나누면서 저도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길게 써야 되는 이제 글이라고 봤을 때는 중간에 좀 이제 쉼표를 찍을 수 있었던 좀 이제 기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거기 오는 덴마크 친구들은 그 학교에 이제 아까 입학 원서 이제 지명 이제 쓰는데 그 지원 동기가 대충 뭔가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물어봤는데 네. 거기에 포케스쿨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덴마크로 치면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약간은 이제 여유가 있거나 그래서 인생의 이제 갭이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덴마크 친구들은 만약에 고등학교를 10명이 졸업하면은 2명만 바로 대학교를 가고 8명은 갭이어를 택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바로 대학교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기 전에 약간의 중간 정류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다양한 경험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이렇게 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대부분 갖고 들어오겠네요,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은 고 나이대 친구들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제 회색지대에 좀 있는 것 같고 그 3개월, 4개월, 6개월 동안에 계속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그런 좀 이제 상담 비슷한 그런 것도 하는 기회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상담? 네.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나 봐요. 네, 네. 그 상담 전문 하시는 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아마 전 학기 중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어떻게 볼까, 아이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고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틈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폴케 하이스콜레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고 잘 운영될까요? 도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에 이제 덴마크 청년들이랑 네. 한국 청년들이랑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덴마크에 이제 갔었던 거고.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도 기존의 기성세대들이랑 좀 다르게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인생을 결정을 할 때 너무 제한된 정보, 너무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좀 쉼표를 찍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쉼표를 찍어가더라도 우리가 경로를 바꾼다거나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사회가 그렇게 이제 쉼표를 찍고 있는 친구들도 인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은 우리도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앞에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에 진출했다가 좀 그런 생각을 못 가졌던 분들도 살짝 한 발짝 반 발짝 정도 다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사회에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는 기회도 좀 그런 걸 좀 다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곳이 거죠. 있으면 좋겠다. 아, 오늘 저희가 양석원 이장님하고 덴마크 폴케 하이스콜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해리포터가 다녔던 호그와트였습니다. 오늘 아마 그 순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확인하러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서 나누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면 학교 가는 길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쉴 수도 있고요. 그런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